네, 이번에는 위암의 검사, 검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떻게 검사를 하는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가, 즉 검사와 진단에 대해서 2016년 7월 14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나온 그 논문들을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검사란 무엇인가, 또 어떤 검사가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이 의심이 되면 우선 혈액 검사나 또 엑스레이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하여서 이 병변의 유무, 결국 이런 암이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유무나 장소를 우선 조사를 합니다. 내시경 검사에서는 그 위의 내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암이 의심스러운 그런 병변이 있으면 이 생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체 검사의 준말입니다. 이 생검을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조직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조직 검사가 결국 생체 검사이고 생검입니다. 그래서 이 생검을 해서 이거는 그 병리학 전문 교수들이 이 병리학 검사를 하고 병리학 진단을 함으로 해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확정 진단을 합니다. 이 위암의 어떤 진행 상태라든지 또 그 심도, 소위 말해서 그 암의 깊이나 전이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 CT 검사, 또 이 주장 검사, 이것은 장관 검사라고 그럽니다. 이 소위 말해서 장 속에 어떤 그걸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검사가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병기, 영어로는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하는 그 병기를 판정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보통 합니다. 이 검사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위암에서는 영어로 CEA나 CA 19-9라고 부르는 이런 종양 마크, 요거는 위암에만 나오는 특수한 종양 마크인데요. 요것은 우리말로 암 표지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만은 요즘은 또 병원에서 마카라고 많이 쓰니까 같은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런 종양 마커를 검사를 합니다. 많은 이 종양 마커에는, 즉 표지자에는 정상적인 상태나 양성 종양의 경우에도 수치가 상승하는 것도 있고, 조기암 중에 또 이 정상치인 것에 많은 것, 또 암이 있어도 반드시 수치가 올라간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양 마커, 즉 암 표지자만으로는 암의 유분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 후에 재발하는지 볼 때 이 종양 마커가 올라가면 이거 재발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발 체크나 약물 요법의 효과 판정에 참고로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요. 아주 요즘에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많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위의 내부를 직접 보고 암이 의심스러운 그 병변의 그 부위나 위치나 그 병변의 범위 혹은 두께 등을 조사를 합니다. 이 병변 혹은 병소라고 그러는데요. 이 병변이 있으면 그 조직의 극히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던 생검, 조직 검사 혹은 생체 검사를 하여 그 생검을 해서 떼내 가지고 우리 그 병리학 진단을 보통 합니다. 이 암의 그 두께를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보통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이런 내시경 검사로는 그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럴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 혹은 초음파 내시경 검사. 이 검사 방법과 그 목적을 보면 이 내시경 검사에서는 끝에 그 렌즈가 하나 달려 있고 거기에 옆에 또 라이트가 그 불이 들어오죠. 이게 부착되는 가는 그 관 모양의 내시경을 보통 뭐 입이나 코로 해서 위 속에 삽입을 합니다. 그 최근에는 코로 내시경을 그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코 내시경 검사도 요즘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내부를 직접 그 눈으로 보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암이라고 그 생각이 되는 그런 병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의사들은 여기 좀 이상하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걸 뭐 여러 번 이렇게 재확인을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 암의 범위나 두께 등을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병변이 암인지 아닌지는 보아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여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생체 검사를 하는데, 요 채취한 조직을 또 병리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병리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 검사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선 그 위에 점막에 부착된 그런 점액을 씻어내는 약을 마시고, 다음에 또 내시경을 삽입할 때 그 통증, 고통을 또 완화하기 위해서 목 안에 그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위의 움직임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위의 내부를 관찰하기 쉽도록 뭐 진정제 같은 이런 약제를 또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전신 마취는 하지 않지만 아까 전에 말한 진정제나 요거는 위의 움직임을 좀 줄이고 또 진통제 이런 등의 그 주사를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심장병과 고혈압 그 외에 또 만성 질환의 그 어떤 약을 먹고 있거나 또 항혈전제 이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도록 하는 그 항혈전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 전에 그 의사에게 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 준비의 그 상세한 것은 그 실시하는 상황에 따르므로 그거는 검사 전에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검사 시간은 뭐 그 어떤 병변의 그 유무라든지 있거나 없거나 또 위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한 10분 정도, 또 정밀 검사나 생체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그 표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한 20-30분 정도 보통 걸립니다. 여기서 그 주의할 사항은 뭐냐 하면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그 생체 검사 후에 출혈이 멈추기 어려운 상태가 있으므로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검사를 받기 전에 그 약을 중지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암의 어떤 그 두께, 소위 말해서 이 병기가 많이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초음파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음파 내시경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음파 내시경은 끝에 초음파를 발하는 그 단자가 부착된 특수 내시경 그 스코프를 사용하거나 내시경의 그 초음파 탐침 프로브라고, 영어에서는 프로브라고 그러는데요. 이 탐침이 부착된 아주 가느다란 관 모양의 그 기계를 삽입하여 그 병변의 점막 밑의 상태 혹은 위벽이나 바깥쪽의 모양 등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위암이 어느 정도 깊은 층까지 그 미치고 있는지, 즉 심도, 또 위에 바깥쪽에 있는 그 림프절이 부어 있는지, 이것은 림프절의 전이 유무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장치지요. 이런 데에 관해서 아주 이 초음파 내시경은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음파 내시경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내시경 검사에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이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이 초음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초음파를 때려 보내 가지고 저쪽에서 그 뭐 위벽이라든지 여기 쏘아 가지고 오는 그것들을 우리 말하는 화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가 이렇게 헐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초음파를 이용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내시경이나 이런 해서 우리가 그 표본을 이렇게 채취를 하면 그것을 이제 이 병리 검사를 하고 요건 아주 전문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병리 검사만 하는, 그러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이 조직을 보면서 아 이게 암이다 아니다 뭐 양성이다 악성이다 이런까지 다 할 수 있는 전문 병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인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통해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우리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면 일주일 뒤에 결과를 나온다는 게 이 병리 검사와 이 병리 진단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검사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생체 생금으로 채취한 조직을 조사를 해서 그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암이 이 암에 어떤 암세포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위암의 확정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정 진단이 또 어려울 때는 이 내시경 검사에 의한 이 병리 검사와 병리 진단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암의 이 확정 진단에는 위에 생체 검사, 조직 진단에 있던 분류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분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그룹 X부터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이렇게 5가지로 보통 나누어서 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통 하는데요. 이건 뭐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룹 X라는 것은, 대개 X라는 건 잘 모르겠다, 의사들도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보통 많은데요. 우리 아까 전에 생체 검사를 해가지고 그 조직 진단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나 조직 진단을 할 수 없는 부적합한 재료가 나와가지고 이건 뭐 도대체 결과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시 생체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필요한 부위에 또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하는 걸 보통 그룹 X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룹 1이라는 것은요, 떼어봤더니 조직이 정상이거나 혹은 종양은 있는데 비종양성 병변 뭐 이런 것이 발견되면 이걸 그룹 1이라 그럽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암도 아니니까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경과 관찰을 보통 의견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룹 2는 뭐냐 하면요, 이 종양이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비종양성인지 종양성인지 이거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다. 뭐 요게 이제 보통 그룹 2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재검사를 하거나 또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룹 3는 선종이라고 그러죠. 샘종, 예. 뭐 사르코마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경과 관찰이나 필요시에는 내시경 치료를 한 번 더 해보는 요 선종은 아직 암이 아닙니다. 예. 보통 암전 상태이거나 뭐 그런 경우죠. 그리고 그룹 4는 뭐냐 하면
종양으로 요게 판정이 됐는데 요거는 암인 것 같다. 요렇게 보통 판정이 나는 것을 그룹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재검사를 하거나 내시경 치료로 아주 간단하게 뭘 지져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아리까리하니까 뭐 태워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의사들이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진짜 암인 거죠. 예. 위암으로 확정 진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치료법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물어볼 필요도 있겠지만 보통 의사들이 뭐 그룹 1, 그룹 2 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요. 뭐 선종은 있는데 이거 뭐 태워버렸습니다. 이거 뭐 그냥 종양은 있는데 이거 뭐 보통 무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룹 1, 2 정도고요. 그룹 3은 이제 요거는 선종인데 요게 암 전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요거 내시경으로 살짝 태워버렸습니다. 또 뭐 한 1년이나 두고 보시죠.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그룹 3고요. 그룹 4와 5는 이제 그룹 4는 요게 암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이건 암입니다라고 나온 경우가 보통 그렇습니다.